네, 정치여담야담. 오늘은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SBS 정화석 논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검찰과 재소한 신경전을 벌여온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받는 이 대표, 지난 9일 검찰 조사 이후에 사흘 만에 재출석인데요. 검찰 조사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 오늘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오늘은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이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에게도 질문했지만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질문도 받아주시죠. 대북 송금 관련 공문에 도지사가 직접 결재했다고 하는데 사실 맞을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자, 먼저 정화석 논설위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마지막에 대북 송금 관련 공문에 도지사가 직접 결재했다고 하는데 이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게 지난 9일 검찰 조사에서 나왔던 질문이다라고 하면서 보도가 됐던 내용이죠? 그렇죠. 지금 이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게 결국은 대북 송금, 그 쌍방울에서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온전하게 다 자기가 이 처리를 한 건지 네.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지시 또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 건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 혐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지난 9일 검찰 조사에서 이 경기도청의 내부 결제 문서를 아마 제시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결제가 그 스마트팜의 뭐 대북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결제 문서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결제를 했답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 아마 검찰이 추궁을 한 모양이에요. 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결제가 올라오니까 그냥 뭐 내가 클릭만 한 거지. 이거 갖다가 내가 주도적으로 무슨 알고 한 게 아니다. 모른다라는 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진술이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그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 거지 내가 만약에 알았다면 그런 쌍방울 기업과 같은
그런 뭐 아까도 이재명 대표의 표현으로 나왔었지만 네. 그 뭐 조폭 출신의 그 부정한 그 기업가에게 그런 돈의 대납을 요청했겠느냐라고 전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수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난 9일 진술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데, 자, 결재문서도 이 대표는 난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직책을 놓고 볼 때 평화부지사가 도지사 모르게 대북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가능은 한 일인가요? 이게 만일 그 공적인 어떤 그런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사회의 어떤 그런 결제 라인들 기본 사항만 알고 있는 분들이라도 이런 말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은 이해찬 그 전 대표의 측근을 하다가 영입된 게 사실은 평화부지사입니다. 말하자면 대북 사업을 위해서 영입된 부지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을 한 건 분명한 거고, 자, 거기에서 그러면 그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경우, 그다음에 본인이 그때 이제 방북 명단에 오히려 강원도지사였던 최문순 씨는 포함이 되고 본인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위기감 있는 상황에서 뭔가 활로를 뚫고 뭘 열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자기는 결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그 관행적으로 사인했을 뿐이다? 이거 사실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얘기야말로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라 생각하고, 검찰이 물론 더 이걸 입증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자꾸 바뀌는 것도, 그래서 법원이 그 바뀐 진술을 지금 신뢰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것도 지금 다 이것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난번 가서 이화영 부지사가 내가 보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바꾸고 이걸 부동의함으로써 본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출석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런 사실관계들은 워낙 분명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결제 관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증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 가지고 그냥 단순히 레토릭이지 이걸 가지고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복귀학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진술조서에 서명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나의 진술과는 다른 의도의 조서가 작성돼 있기 때문에 사인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저녁 6시 반까지 조사받고 나서 한 3시간 가까이 그 조서를 들여다보면서 도저히 사인할 수는 없고 체력은 한계가 왔고, 그래서 이제 서명을 못하고 온 건데, 이것을 중간 내용을 이렇게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검찰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지탄받아 마땅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전자결제를 했겠죠. 그런데 그 전자결제 내용이 방북 송금, 대북 송금을 용인하는 사인이 아니고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이미 지난 그 이전에 3년에 걸쳐서 5억, 5억, 8억 이런 정도의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 그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사업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전결권을 주고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북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결제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확인 안 하고 그저 이제 클릭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이것을 마치 대북 송금을 승인했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그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 그리고 이런 뉘앙스로 그 언론에 배포한 검찰,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전자결제를 통해서 어떻게 송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의 결제는 경기도가 그동안 쭉 추진해왔던 대북사업 일반에 대한 결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화성 노수련, 지금 복귀양 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장 민주당에선 어떻게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속속들이 알려져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느냐, 피의사실 공표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검찰의 정치화, 수사의 정치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공격을 하는데, 검찰도 아마도 그 뭐 이게 일종의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신들의 수사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겠죠. 그래서 여론전에서 그만큼의 어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싶어 할 거고요. 게다가 이 지금 이제 그 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 국민적인 여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단식으로 지금 네. 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로 검찰도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피의사실 공표라는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는 부분이 있긴 있을 텐데요. 뭐 그래도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자면 항상 그 이 어느 정권에서나 당하는 쪽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였고 그걸 안 당하는 쪽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을 해왔었던 역사는 있었죠. 네, 자 최수영 의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단식 13일 차로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인데요. 그동안 검찰하고 나오느니 못 나오느니 언제 나가는지를 놓고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다가 어제 이 시간에 전격적으로 오늘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나요? 복합적 요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 계속 안 나가겠다고 우길 경우에는 정말 이게 국민들의 이미지의 방탄 단식이 맞구나. 정말 이게 단식하는 목적이 검찰의 출두를 자꾸 지연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구나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탈피하려는 것. 그럼으로써 자신은 희생자고 검찰은 강압적으로 나를 이렇게 조사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희생자 대 강압성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던 의도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금 유리한 지점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정면 돌파할 수 있겠다 이런 카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또 하나 요인이 말하자면 조사 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채택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말하자면은 조사 날인이 된 본인의 이 입장문은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또 본인 입장에서도 변호니까 잘 알 겁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합법적인 재판에 낼 수 있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여기에서 내가 이게 죄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뚜렷하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적시하면 될 텐데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는 부리는데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해서 서류를 사인하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도 오는 상황에서 본인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끈다는 건 의미가 없다. 저는 이게 시간 싸움이라고 봐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불러서까지도 진술에 만약 사인 안 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그냥 이제까지의 증거를 가지고 공소장을 작성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까지도 사실관계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간을 좀 벌므로써 추석 전에 올 수 있는 검찰의 체포 동의안 처리를 조금이나마 지연시키고자 하는 그런 속내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네, 자 복귀영 위원장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출석을 결정할 배경 전혀 다르게 보시겠죠? 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혹시 내재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할 때부터 단식과 무관하게 검찰 조사는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6번째 소환인데 소환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것이 정치인 이재명과 또 민주당에 대한 타격을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째에 소환에서 서명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대로 보면 이화영이 나몰래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진술을 했겠습니까? 바보 아니면 이런 진술을 했겠어요? 이화영과 싸움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진술서가 작성돼 있기 때문에 사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통상의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내 말이 아니니까 이건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수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진술자의 의도와 다르게 그 조서가 작성되어서 이것을 끝까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어느 주장이 맞느냐라는 것보다 진술 조서는 어쨌거나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동의할 때 사인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일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 오늘 13일 차에 그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보통 사람이면 13일까지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황교안 대표도 8일인가 9일 정도에 끝냈고 김성태 전 의원도 그 정도로 끝냈고 이정현 또 당시에 그 당의 대표도 뭐 한 7, 8일 만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체가 망가진다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연세들도 있으신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13일째에 들어가서도 검찰 조사를 피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단식과 검찰 조사는 무관하다. 나의 단식은 지금 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나의 정치적 항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방탄 때문에 단식한다라는 어떤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정화석 노수련 오늘
조사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전에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9일 날 했던 검찰 조사에서는 주로 이 800만 달러 중에 스마트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라고 분류된 500만 달러에 대한 아마 그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아마도 지금 이제 오늘 지금 현재 이 대표가 이제 들어가서 받는 조사가 주로 이제 일단은 이 저번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열람이 이제 또 이어질 것 같고요. 그 말고 또 300만 달러 그 경기지사 방북 초청 비용이라는 뭐 명목으로 쌍방울이 대납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그 수사 재판을 둘러싸고 좀 이 사법 방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제기가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네. 부분에 대한 그 수사, 그리고 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그 직원들 명의로 이렇게 쪼개서 1,000만 원씩 쪼개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그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죠. 네. 경선 후보에게 이제 후원했다라는 그런 진술을 김성태 전 회장이 그걸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네. 지난달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는지 그런 부분 아마 오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더 이상 소환 조사는 아마 안 하고 바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소장을 작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최수영 의원님,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13일 차라는 점에서 지난번 9일 조사도 더 길게 못 가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 건강 때문에 일찍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 조사는 어떨 거로 예상하시나요?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번과 같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와서 아마 시간 끌기 전략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도 입장문을 내고 그다음에 검찰에 어떤 하나하나의 사안의 확인 들어올 때마다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거나 혹은 증거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또 확인 절차를 거치는 이런 시간 벌기 전략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출두는 사실상 어찌 보면은 마지막 어떤 공소장 작성이나 퍼즐 맞추기 양측의 입장과 양측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된 그런 수싸움인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제는 마지막 조사를 위한 서로의 이제 명분을 쌓았으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뭐 좀 체력적인 한계도 그렇고 해서 밤까지 그렇게 늦게 심야 조사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이재명 대표도 상당 부분 좀 고통을 호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지금 13일째이기 때문에 네. 또 검찰이 만일 이렇게 조사한다 그래도 압박할 수 있는 형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또 묻다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 한 발 빼는 이런 식의 핑퐁이 계속 오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은 사실은 뭐 사인하느냐 안 하느냐도 저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검찰도 이젠 우리가 확인할 만큼 확인했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 남아있는 단계고 결국 이제 시간 싸움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결국 검찰 어쨌든 지금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는 날짜가 이번 추석 전에 하려고 그러면은 18일에서 21일 사이에 국회 체포동의안이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10월은 정기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다음 달 11월 9일이 첫 정기국회라 저 본회의가 열린 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9일이 지나버리면 상당 부분 이 부분이 좀 열기가 쉽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오늘은 시간을 끌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되 그다음에 이제 여론전도 펼치겠죠. 그게 마지막으로 해서 저는 이제 곧 아마 공소장 작성에 착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복귀 위원장께서는 오늘 조사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만약에 검찰이 언론에 퍼뜨린 대로 그런 정도의 진술 조서가 작성되었고 이것이 진술 조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도 서명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는 뭐 기본적인 방어권이 아니라 기본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은 어쨌든지 간에 이제 구속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혐의가 또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법 방해 혐의 이것도 좀 추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쪼개기 후원 이런 것들도 혐의가 추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5가지 혐의 중에서 2가지 혐의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걸려라 이런 자세로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검찰이 그 지난번에 대장동과 성남FC 등과 관련된 분명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었다라고 하면 8월 달에 이성만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회기 때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 이전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구속영장을 비회기 때 청구할 수 있었는데 못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있다라는 어떤 그 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백현동 또 이번에 또 이 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 혐의보다 사실상 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정말 허무맹랑하다라고 그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갖다 대기 전에는 공소장을 작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만약에 공소장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냐면 지금 민주당이 가결을 해야 되는지 부결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 분열과 혼란을 노리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 이것을 위해서 체포 동의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여기에서 아마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국회에서 부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부결이 되면 정치적으로 민주당은 거짓말시키는 정당이다라고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법원도 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실제 구속이라는 결과를 내기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검찰도 만약에 이것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수사 전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에서 가결되는 것을 상상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위험한 수를 가지고 앞으로 거의 뭐 어찌 보면 이거는 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은 도박성 게임에 가까운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네. 추측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이걸 보는 여야 지도부의 의견도 듣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을 하라고 등 떠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시작한 단식,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자 해지하십시오. 앞에서는 당당한 투사인 척 하면서 뒤에서는 생떼를 쓰며 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하며 들어눕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들 마음속에 탄핵 1순위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딴 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고 혐의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거듭 촉구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의 선에서 수사하고 조사를 조속히 매듭짓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 13일째고 어쨌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지금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의 원로들이 또 가서 단식을 좀 그만하시라 이렇게 권하는 일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적당히 단식을 좀 그만둘 만도 한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출구 전략이 지금 마땅치 않기 때문이죠. 자, 단식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무언가 단식에 돌입할 때 요구했던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진전이 되거나 뭔가 가시화될 때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출구 전략을 짤 수도 있는 건데 본인 자체가 그때 명료하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정부가 여당이 받을 수도, 대통령이 받을 수도 없는 세 가지 조건을 걸고 단식을 시작했는데 여당에서는 아무런 회신이 없죠. 자, 그리고 이제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이 단식이 나쁜 카드가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당에 대해서 당내 결집도도 매우 높이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 입장에서는 무리한 수사, 강압 수사.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했던 것처럼 단식 중인 당대표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가혹하게 하는 검찰이 어디 있냐 얘기하지만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정말 명분 없고 그다음에 목적도 뚜렷하지 명료하지 않은 그런 단식을 갖고 또 단식에 돌입한 제1야당 대표 같은 주요 정치 지도자가 또 대한민국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출구 전략 짜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소기했던 목적은 다 달성했습니다. 당내에서 균열도 좀 잦아들었고 일단 비명계가 이 대표를 향한 날선 공세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체포동의안이 오든 참 가결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가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이런 딜레마를 만든 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쯤 그만둘 것인가 이제 아주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원로들의 얘기도 어렵고 하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가서 네. 단식을 좀 말하자면 좀 중단 권유를 하면은 그것이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명분 없는 단식이면 전직 대통령이 직접 와서 할 때 그때서야 명분을 얻겠다는 이 단식이야말로 정말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퇴행시킨 단식이지만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리스크를 돌파하고 시간을 좀 버는 데는 대단한 사실은
영리한 한 수였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사실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명분 있는 출구 전략만 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아마 검찰의 영장 청구까지 보고 저는 단식에 대한 그 퇴로를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복영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수영 위원 말씀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목적은 이미 대부분 달성했다. 자, 그렇다면 복 위원장께서 가셔서 좀 어떻게 앰뷸런스로 억지로라도 좀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 같아서는 뭐 당장이라도 앰뷸런스에 태우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싶은데 정치적 상대방의 정치 행위를 굉장히 좀 뭐 정말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렇게만 해서는 어떻게 정치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치 상대방인 국민의힘은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대화를 하자라는 겁니다.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 난맥상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좀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과거로 보면 이런 문제가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직접 방문도 하면서 또 뒤로는 단식 끝나고 나면 대통령과 한번 만납시다. 이런 제안을 한다든지 단식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어떤 그 개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총리는 뭐 못 건드리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현재 3개지만 7, 8개까지도 우리가 개각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있으니 좀 그렇게 봅시다라는 물밑 메시지들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형식적인 어떤 격려 방문이라든지 위로 방문 이런 것들 자체가 여당도 없고 대통령실도 없어요. 오로지 비난과 조롱만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아까 이철규 사무총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탄핵 1순위가 이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 당원들이 하는 것이지 국민의힘 당원인 이철규 의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조롱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단식하고 있는 이재명이 요구하는 것 결국은 혐의가 하도 많아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일본보다 더 앞장서서 홍보하고 있는 것,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는 것,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없는 것, 잼버리 이 사태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 이게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이런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만 찍어서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우리 야당과 함께 정치를 합시다라는 몸부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 거의 80% 이상의 강고한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저 밀어붙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국민들이 우리 정치를 걱정하고 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퇴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호소를 하는 것을 저는 한 1%라도 귀를 열고 대통령과 또 여당에서 들어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최수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 조서에 서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관심사긴 합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검찰이 아마 이번 주 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지배적인 관측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측근한테 오는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추석 전에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18일 날 만일 하게 된다 그러면은 20일하고 21일 사이에 하게 되는 거죠.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해야 되니까 보고된 날로부터. 그다음에 20일이나 21일 하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추석 전에 가능할 수 있는 이제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되는데 검찰이 할 수 있다 그러면 18일 날 하든가 아니면 21일 날 올려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마지막 시간 끌기로 갈 것 같은데 저 중요한 것은 저는 또 10월 달에 하나가 뭐가 또 있냐면 추석 전에 검찰이 꼭 해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0월 중순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 또 만료된다고 합니다. 그런 또 변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국감 이후가 끝나면 그러면 바로 총선 정국으로 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결자 해지를 지금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도 생각해서 18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다면 오늘 12일 조사가 그래서 저는 12일 조사에 이재명 대표가 적극 응한 게 제가 조금 이제 말하자면 눈길을 끄는 거는 이렇게 갈 경우에 18일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21일 왜냐하면
오늘 조사를 했기 때문에 12일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검찰이 부지런히 해가지고 네. 만약 오늘 또 사인 안 한다 그래도 할 건데 그러면 나흘 동안에 과연 방대하게 했던 것을 가지고 과연 그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안을 완벽한 문서로 넘길 것이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서 그런 차이 때문에 오늘 소환의 조사 제가 아까 분석했지만 오늘 의도한 그런 아마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늦어도 저는 21일쯤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 25일 왜냐하면 추석 밥상에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그 여든 야든 만일 올라와서 부결이 되면 부결된 대로 가결되면 가결된 대로 이거는 굉장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사의 어떤 변곡점을 긋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5일 전에 처리가 될 걸로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복귀영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출석을 한 이유는 조사를 받아보니까 검찰이 아무런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백현동도 그렇고 이번에 대북 송금 의혹도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가지고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라고 하면 민주당 당원들에게 가결을 시켜주시고 제가 심사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호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추석이 지나기 전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국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 보면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고 체포동의안을 낸다라고 하면 검찰에서도 굉장한 모험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하고 싶겠죠. 체포동의안을 내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증거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유무가 갈릴 거라고 보고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이번에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불기소하고 재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정치재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